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샘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한샘 매출 1조 9285억원, 영업이익 560억원, 사원수 2585명, 시가총액 1조 7천억원대, 시총순위 112회, 대한민국 가구회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런 것까지는 잘 언급 안 해드리는데 이직률이 무려 21.4%에 달한다는 사실, 한샘 영업 3년이면 지구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어마무시한 속설이 왜 있는지 이직률이 보여주고 있네요. 한샘은 1970년 서울 은평구에서 싱크대 제조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창립자인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당시 주부들이 아궁이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서양식 입식 주방을 도입하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입식 형태의 서양식 주방을 보편화시킨 것이 한샘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한샘의 서양식 주방 도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물론 한샘은 아직까지도 주방만 1조를 팔고 있으니 주방 이코 한샘이라는 공식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탓에 한샘은 1970에서 80년대 국내 아파트 건설 붐을 타면서 고성장을 할 수 있었고, 90년대 분당과 일산 등의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될 때는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을 목표로 국내 가구 시장을 공략하며 본격적인 가구 회사로 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샘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을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에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이었고, 최근에는 신임 회장으로 강승수 대표이사 회장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조창걸 명예회장 서울대, 최양하 명예회장 서울대, 강승수 회장 서울대, 그리고 저희 대표님도 서울대, 역시 세상은 서울대가 움직이나 봅니다. 자구자구한 얘기였고요. 아무튼 우선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 가구업계 흐름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샘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30만원 선으로 고점을 찍고 현재 7만원 선으로 거의 70%가 날아갔습니다. 한샘만 그럴까요? 옆 동네 형들도 주가를 살펴보니 옆 동네 역시 고가 7만 5천 찍고 그대로 쭉 1만원대까지 떨어졌네요. 2014년도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케아의 진출이 한국 가구 인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가구 인식이 오래 쓰는 것에서 트렌드에 따라 교체하는 인식과 당시 1인 가구 증가, DIY, 꾸미기 등 홈퍼니싱 포텐셜이 가구업계 전반에 몰아치면서 주가는 미친듯이 솟았습니다. 실제로 한샘의 경우는 2017년 연매출 2조를 달성한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닥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가구 경기가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경기 부진이 가장 큽니다. 2019년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18년 대비 28.2% 감소했고 서울은 무려 56%가 줄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14만 5천 가구를 기록하여 아파트 실거래 통계를 기록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빠른 집값 상승, 대출 규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아파트 거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죠. 가구와 인테리어 구매는 이사나 신혼의 비중이 높아 주택 매매 거래량에 영향을 받는데, 주택 매매량의 감소는 신규 가구 구매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한샘의 매출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해 2017년 2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이후 매출 하락과 더불어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B2C 부문의 매출 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한샘의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가구 자체의 매출이 줄어들어 시장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샘은 성장세가 뚜렷한 리하우스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리하우스는 인테리어 설계에서 발주, 물류, 시공, 사후관리 등 인테리어의 전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00년 9조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28조 4천억원으로 성장했고 2020년에는 40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인데, 앞으로 산업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는 먼저 우리의 미래를 한번 가보신 옆나라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후주택 증가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인테리어 시장 성장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인테리어 시장을 노리는 것을 보면 당연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한화 LNC 인수, 신세계그룹의 까사미아 인수를 통해 대기업들도 화끈하게 인테리어 시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굴지의 대기업들도 인테리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샘은 리하우스 대리점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리하우스의 대리점 수를 2018년 82개에서 2020년 1월 기준 401개로 늘렸으니까요. 공격적인 마케팅 속 실제 리모델링 관련 매출은 매년 급증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 1455억 원이었던 인테리어 부문 매출을 2016년 본격적으로 한샘 리하우스로 사업부로 변경해 사업에 진출하며 3623억 원으로 성장했고 2017년에는 매출액 4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샘 리하우스의 성공 비결은 주방 영업으로 다져진 시공 시스템이 타 브랜드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한샘 제품만 담당하는 시공기사가 4,500명 이상이며 인테리어 시공기관도 모듈러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1,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줄이며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지금 리하우스를 통한 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중국 사업 확대에 재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2017년 상반기 중국의 소주 물류센터와 공장을 설립하고 같은 해 8월 중국 1호 매장의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 매출액은 435억 원으로 2016년 388억 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B2C 매장 없이 B2B 판매만으로 매출을 달성한 2016년과 비교해 50억 원 증가 수준이어서 사실상 상해 플래그샵의 매출 진작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상해 플래그샵 개장에 따른 비용 지출이 늘면서 2016년 63억 원이던 순손실을 2017년 364억 원으로 커졌죠. 한샘은 중국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인테리어 시장이 남았는데요. 중국은 아파트의 마감 공사를 소비자가 직접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매매할 때 벽지, 장판, 전등 같은 거는 다 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구 및 전자기기만 들어오면 됐는데 반면 중국은 벽지, 장판 그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인 상태로 집을 준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활용해서 국내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기업이 진출한다고 하죠. 중국의 건축 인테리어 업계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7,300억 원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4조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9.7% 증가했고 리모델링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인테리어 시장의 진출을 통해 중국의 인테리어 시장을 휘어잡을 준비를 지금 한샘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샘이 변하는 시장을 잘 준비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요즘 이커머스 이젠 음식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가구는 어떻게 됐을까? 가구? 솔직히 이런 건 좀 직접 만져보고 누워도 보고 앉아도 보고 그래 되지 않을까?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가구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구 분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2조 6,118억 원에서 2018년에는 3조 1,334억 원으로 약 20%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까지도 누적 거래액이 2조 4,54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년 규모를 역시 무난하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거는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017년 1조 5,343억 원에서 2018년 1조 9,924억 원으로 약 30%가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어요. 아니 근데 뭔가 가구하면 그래도 직접 모니터로 큰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폰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2019년 9월까지도 가구 분야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조 6,186억 원으로 2019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구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드림디움은 고객들을 위해 집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견적을 낼 수 있는 VR 쇼룸 서비스를, 한샘은 온라인 VR 하우스, LG 하우시스도 VR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도면에 따라 전체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 VR이 발전해 나가면서 가구 업계도 이제는 시장 확대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변화는 오프라인에 살 수 있던 것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현재 주택시장 환경 고려시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재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한샘은 자사 리모델링 브랜드 한샘 리하우스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매출 증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진입을 누리고 있는 중국 시장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업체들과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연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가구 시장에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때 가구계의 삼성이라 불렸던 한샘이 재도약하길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매주 2편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